안녕하세요. 누구한테도 말 못할 얘기를 용기 내서 여기서 꺼내보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도 무언가를 믿고 시작했다가 크게 다친 적 있으세요? 저는 지금 그 후폭풍 속에 살고 있어요. 지금 일어나는 답답한 제 상황을 누군가는 알아봐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저는 33살에 긴 회사 생활을 접고 1년간 준비해서 작은 뷰티샵을 열었어요. 광고도 배워보고 고객도 하나둘 늘어가면서 조금씩 꿈이 자라나고 있었죠. 오픈한 지 한 달쯤 됐을 때 지역구에서 새로 오픈한 업체들 가운데 특별히 3곳만 선정하여 지원해주는 사업이라며 몇천만 원의 광고를 100만 원 정도로 3년 동안 광고를 해준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어요. 큰 금액이었지만 저렴하게 잘했다고 생각했고 이제 잘 될 수도 있겠다는 희망에 너무 기뻤어요. 그러고 4개월 뒤 그때 한 사람이 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그 광고 업체 사기인데 알고 있었냐고요? 인스타에 게시글과 댓글이 올라오는 걸 보고 광고가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그 모든 건 유령회원 가짜 계정들이 만든 거였어요. 처음 하는 창업에 광고 사기를 당한 거죠. 자신은 그런 광고 사기 피해자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고 돈도 안 받고 법률 자문도 도와준다고 했어요. 처음엔 너무 고마웠고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2년 가까이 민사소송을 하며 개인적인 연락을 이어왔고 자연스럽게 영상 촬영 아르바이트와 편집일을 제안받게 됩니다. 차가 없다는 제 말에 회사에서 5년 동안 장기 렌트를 해주겠다고 했고 저는 당연히 회사 명의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 대표도 따로 있었고 그 사람은 직접 대표가 아니었던 거예요. 회사에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니 렌트비는 회사에서 낼 거니까 걱정 말고 일해보자고 해서 제 명의로 5년간의 장기 렌트 계약을 하고 차를 인수받았습니다. 그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너무 순진했죠. 처음엔 저는 경상도 지역만 하면 되고 영상 촬영하는 일이 월 100건이 되기 전 20건이든 30건이든 무조건 월급 200만 원을 주겠다며 제안해왔고 경기가 안 좋았던 탓에 가게가 조용해서 항상 돈에 절박했던 저는 200만 원이라는 말에 설득당했습니다. 200만 원. 누구에겐 작은 돈일 수도 있지만 30대 여자에겐 한 달 회사를 다녀야 월급으로 받을 수 있는 큰 금액이었어요. 이후 영상 촬영이 월 100건이 넘어가면 월급 3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을 했고 4대 보험 가입도 해줘서 가게를 운영하면서 예약이 없거나 주말에는 경상도 전역으로 외주 광고 업체로 영상 촬영을 다니며 투잡을 하게 됐어요. 회사 카드를 주며 기름값을 하고 밥집 촬영이 없을 땐 회사 카드로 식사하라고 했지만 경상남북도 전역을 하루에 다니다 보니 시간에 쫓겨 휴게소에서 간간히 빵이나 간식으로 한 끼를 해결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회사 카드로 간식 샀다며 질책을 듣고 업무 관련으로 전화를 하면 왜 말을 못 알아듣냐 개념이 없다고 비난을 받았어요. 저는 경상도에 살고 있었고 사무실은 경기도에 있었는데 교육해 줄 테니 사무실로 와라고 해서 간 날엔 내가 너한테 돈을 주면서 교육해 주고 네 역량을 키워줘야 되냐며 구박을 받았고 그러던 중 영상 촬영하지 말고 하루에 40개씩 영상 편집을 하면 월급 300 주겠다는 제안도 갑자기 전화로 통보처럼 연락이 와서 맡기로 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처음 해보는 영상 편집 일이 재밌게 느껴졌어요. 영상 촬영 일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편집 일을 하기 하루 전 피드백을 받아보라며 다그치더니 그 이후 6시간 뒤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회사에 너무 막대한 피해를 입히시네요.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카드는 반납하세요. 차는 그냥 타세요. 너무 허탈했고 정말 아무 말 없이 내쳐지는 기분이었어요. 갑작스런 해고 통보를 받은 날엔 분명히 렌트비는 회사에서 5년간 책임질 테니 걱정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말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 렌트비 책임 안 진다. 회사 카드도 너무 많이 썼다. 말투는 거칠고
내용은 모욕적이었어요. 지금 저는 월 55만 원 렌트비를 남은 57개월 동안 내게 되었고, 렌트카 해지를 하려면 위약금 970만 원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열심히 한 만큼 보상해 줄 거다. 가게 하는 것보다 나을 거다며 가게를 접게 유도했고, 본격적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자 싶은 마음에 가게를 다른 분께 인수한 다음 날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무소득자가 된 상태에서 필요 없는 차와 렌트 비용까지 떠안게 되었어요. 고작 2년 가까이 밖에 보지 않은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를 믿고 가게까지 갑자기 접게 되었고, 지금은 아무 소득도 없이 그 빚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사정을 말했더니 제 명의인데도 차를 경기도로 가져다 주면 렌트비는 회사에서 내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비운의 주인공인 척 하지 말라네요. 살면서 누구에게도 피해주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어요. 부모님 모두 기초수급자이시라 저를 도와주실 형편도 안 되셔서 힘들다는 내색도 전혀 할 수가 없답니다. 힘든 가정에서 늦둥이 막내지만 가장 노릇하며 다 감당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매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고 남에게 피해 한 번 준 적도 없는데 왜 저한테만 항상 이런 불행한 일들만 반복되는 걸까요?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평생 반복되는 걸까요? 저보다 더 힘든 분들, 더 아픈 분들도 많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더 조용히 숨죽이고 살았어요. 하지만 전 지금 앞이 너무 막막하고 매일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며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그분은 여전히 광고 사기구제를 한다면서 다른 소상공인들 분들의 존중을 받고 있더라고요. 너무 답답한 마음하고 외로운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올려봅니다. 이렇게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생각만으로 오늘은 조금 덜 외로울 것 같아요. 아직 말씀드리지 못한 더 많은 일들이 있고 제게 일어난 사건, 책임져야 할 사람들, 그리고 싸워야 할 현실이 남아있어요. 저는 이제 제 얘기를 조금 용기를 내보려고 해요. 혼자 끙끙 앓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이든 있는 그대로 말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그 다음 이야기와 자세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작은 채널의 목소리를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